안녕하세요. 참 어디다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렇다고 혼자 속으로 끌어안고 살려고 하니 속이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할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갑갑한 마음에 익명으로라도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몇 자 적어 보내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6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요식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동네 작은 포장마차부터 시작했고, 한 푼, 두 푼씩 모아서 가게를 얻고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번화가에 위치한 가게를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특히 몸이 말이죠.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매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커다란 교통사고에 남편이 휘말리게 되었고 크게 다쳤어요.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큰 사고였죠.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로 인해 6중 추돌 사고가 났거든요.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절단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이미 한쪽 다리의 신경이 모두 죽어버렸다 하셨죠. 반대쪽 다리를 절단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 하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참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반짝반짝 빛이 나던 사람이었어요. 자존감도 높았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며칠 사이 몸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나니 딱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젊었던 시절이면 또 모르겠죠. 하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우리 아들이 하나 있으니 몸이 다소 불편해졌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남편을 버리겠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남편을 보듬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원래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화술도 좋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승진을 코앞에 두고 사고에 휘말리면서 몸이 불편하게 변했었죠.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참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외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회사 측에서 위로금과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퇴사를 권유했었죠. 남편은 그렇게 서서히 속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남편의 외벌이로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가정주부였거든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짬짬이 외주를 받아 번역일로 소일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앞으로 아이의 학비도 생각하면 나갈 돈은 써도 부족할 텐데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탈탈 털어 동네 작은 술집을 개업했어요. 낮에는 밥집으로, 밤에는 술집으로 장사를 했죠. 동네 장사여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 요리 솜씨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식 장사를 시작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고 동네에서 가장 인기 좋은 술집이 되었죠. 점점 가게에 쏟아야 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가게를 번창하려면 노력이 필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지고 난 뒤 성질머리가 점점 꼬여갔어요. 낮부터 밤까지 남편이랑 우리 아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등바등 애를 쓰면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바람났냐고 사람을 온종일 쪼아대는데 딱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체가 불편해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미치고 배기겠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죄다 저에게 쏟아지니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아도 제가 원래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매일 몸살에 시달리고 체력이 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을 그렇게 쪼아대니 하루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도 다음 날은 그런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졌고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 도와주면 좀 좋냐고요. 남편은 사고 이후 피해망상과 자격지심이 극대화되었고 그건 아들과 제가 감당해야 했죠. 어떤 날은 울면서 미안하다 매달리다가도 다음 날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것이냐며 화를 냈죠. 그러다가도 죽고 싶다면서 죽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제게 미안하다면서 빌기도 했어요. 하루에도 12번은 널뛰는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진절머리가 났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말라 죽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몸이 불편한 것이 내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 몸보다 마음이 더 비정상적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충격요법이었던 건지 남편은 그 이후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심리상담도 받고 그렇게 점차 나아졌습니다. 남편도 힘든 상황에 처한 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듯 했고 저도 그 노력을 알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사실 이겼다기보다 버텼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고 어느새 제가 가게를 3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었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사업에 소질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20년도 넘게 흘렀습니다. 당시 10살 꼬맹이였던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나이가 되었죠. 그렇게 며느리를 제게 데려왔어요. 아들보다 3살 어리더군요. 아들은 지금까지도 제 속을 단 한 번도 썩힌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말 잘 듣고 동네의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날 정도로 착하고 또 바르게 커주었어요.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좋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기우는 조건이 하나 없는 1등 신랑감인 셈이에요. 남편의 몸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아들의 수입에 기대어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넉넉하게 지원해줄 정도로 형편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들이 좋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될 사람이라 말을 하며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보는데 진짜 눈에 하나도 차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겪으면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을 정말 치를 떨게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힘듦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남한테 퍼부으면서 제어도 조절도 못하는 걸 보면 치가 떨려요. 제가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가정환경이 주는 것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널뛰는 기분과 그거에 맞춰져 나오는 행동들에 의해 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도 옆에서 잘 지켜봐 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여자를 만나길 바랬습니다. 아들도 시달려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찰 정도로 눈에 차지도 않는 애를 며느리감이라 소개시켜 주더군요. 그 아이는 부모님 둘 다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사고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무수한 사회적 질타 속에서 자랐을 어린 시절이 안타까웠지만 내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싶었죠. 그것도 걸리는 판국에 심지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다 하더군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는데 그마저도 온전한 사랑을 받기는커녕 많은 학대를 받으며 컸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굶기고 때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 애가 뭐 제대로 씻길 했겠어요? 먹길 했겠어요? 삐쩍 말라서 제대로 씻지도 않아 냄새를 풍기는 여자아이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고 양아치 같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삐뚤어진 관심을 받으며 아이의 마음 또한 삐뚤어졌고 숱한 자살 시도를 계속하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1년 정도 입원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멀쩡한 직장을 다니면서 다달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알바 저 알바 하면서 무슨 유목민 마냥 이건 이것 때문에 그만두고 저건 저것 때문에 그만두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성질머리도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건네도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고 꼬아서 생각하고 꼬아서 받아들이면 자기 혼자 기분을 나빠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의 죄는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저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라고 부모를 잃고 싶었겠어요? 학대를 받고 싶었겠어요? 왕따를 당하고 싶었겠냐고요? 또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머리로는 잘 알아요. 제 며느리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눈물을 훔칠 정도로 안타깝다는 생각도 물론 들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는 아니었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죄는 없죠. 그런데 저는 마음이 망가진 남편을 20년 넘게 겪어와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그래도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버틸 수라도 있었죠. 가시밭길로 걸어가는 내 새끼가 뻔히 보이는데 어떤 부모가 그 앞길을 가로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하는 것조차 버거워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평생을 견디겠나 싶었어요. 사람이 처하는 환경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제 아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돈을 잘 벌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든 힘들어질 수 있고 힘에 부칠 수 있는데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그 아이가 제 아들과 함께 버티는 거라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세상 하나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이가요?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려서 항우울제를 끼니 때마다 복용하며 기분이 하루에도 12번은 더 날뛰는 그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가정을 꾸리겠냐고요. 자기 감정 하나 책임질 줄 모르는데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내요? 가정 환경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딱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생전에 속 한 번 썩히지 않고 의젓하고 대견하게 자라온 아들이 처음으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게 언성을 높여 말대꾸를 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그냥 허락해주자 이러고 자빠졌는데 남편에게 제가 입을 다물라 했어요. 남편은 몰라요. 본인은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탓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정말 딱 미칠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는 애도 그래요. 자신의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결혼이 하고 싶고 그러면 제게 정이라도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조차 거슬려서 참을 줄 모르는 아이가 무슨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잘 살겠습니까? 애먼 제 아들만 잡을 게 불보듯 뻔한데. 결혼을 결사 반대하며 들고 일어날까 싶은 마음이 수천 번은 드는데 그러다가도 오히려 그렇게 딱 잘라 맞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애틋함을 느껴서 더 절절해질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어요. 동거를 먼저 하라고. 동거까지는 허락하겠다고. 아직 아들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서두를 것 하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대신 사고쳐서 아이를 가진 순간 그때는 내 아들 아니니까 그 아이가 피임 시술을 받으라 그랬어요. 잔인하고 매정하다고 질타하시면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근데 전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동거를 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헤어짐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여자와 결혼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트집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화가 나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들은 죄다 집어던지고 제 아들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난리를 친답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가 변기 뚜껑을 까먹고 내리지 않았다거나 그 아이가 빨래를 걷으라고 했는데 하던 일이 있어서 5분 정도 뒤에 걷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듣고 바로바로 해주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발작하듯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옛날에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제 남편이 제게 저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보듬었고 남편도 정말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을 했어요. 마음이 건강했던 사람도 그런 피해망상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오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의 몸이 불편한 사람이란 것을 받아들였고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이렇게 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도 맞죠. 그 아이는 남편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아들도 동거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알아챈 듯 했죠. 아들은 그 아이에게 상처받아 울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힘들어했으며 상처도 받았어요. 마치 옛날에 저와 같은 모습처럼 말이에요. 진짜 하나뿐인 제 아들을 무슨 쥐를 잡듯 잡으려 드는데 다 떠나서 같은 여자가 보더라도 진짜 질리도록 집착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의 죄책감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저는 비정하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헤어지라고 강요를 했죠. 제 강요에 못 이기는 척 헤어지길 바랬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탓하는 순간이 온다면 저를 핑계 삼길 바라기도 했고요. 그 아이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것인지 아들과 헤어지고 제게 참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메시지가 오기도 했고 다음 날에 죄송하다는 말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가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동거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3달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물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갔더니 아들의 방으로부터 작은 흐느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된 마음으로 참 우리 아들의 사랑의 열병이 참 아프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제게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선자리를 봐달라고 말이에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으니 천천히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말이 결국 다 맞았어요. 하긴 그동안 엄마가 틀린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진작에 안 들었던 걸까요? 뭐에 씌었던 것처럼. 그냥 선불래요. 저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요. 라고요. 아들의 뜻이 확고해 더 말리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곧 선자리를 하나 만들어야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받은 상처만큼 제 남편도 상처를 크게 받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아들에게 하는 행동거지를 보고 아들이 상처받아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술을 먹고 들어와 주정을 피우기도 해서 그런지 그걸 보고 과거 생각이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제게 과거에 했던 것들이 잘못이었다 생각은 했지만 크게 와닿나 봅니다. 매일 제게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미안했다고 마음고생 심하게 했을 것 같다며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절 꼭 안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요즘엔 정말 살맛이 안 나요. 집안에 남자라곤 딱 둘 있는데 아들이라는 놈은 매일 눈물바람에 상처받은 티를 폴폴 내면서 훌쩍이고 앉아있고 남편이란 놈은 미안했다며 찔찔 짜고 앉아있으니까 살맛이 안 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무거운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에요.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남편을 쏙 빼다 박은 게 쟤도 참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싶다가도 뒤늦게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아들을 보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시간이 약이겠거니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거니 하면서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가며 열심히 돈만 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유독 남자들이 감수성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 속도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봤어요.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네요. 속이 조금 풀린 듯한 기분이 들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엔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